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연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8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8번째 시간은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님, 인천일보 김칭호 논설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송도역에서 출발해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거쳐 경부 고속철도까지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 지난 8년 전이죠. 민선 6기 유정복 현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인천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KTX가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현재 인천 시민들은 서울이나 경기 광명까지 가서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최근 개통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인천발 KTX 개통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김칭호 논설실장님, 오늘 인천발 KTX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서 화성 고속 연결선에서 경부 고속선과 합류할 예정인 KTX의 운행 개통을 얘기합니다. 안산선 초지역, 수인선 어천역을 개량하고 화성 고속 연결선을 신설해서 경부 고속선과 합류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화성 어천역에서 봉다읍의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3.1km의 가칭 어천 삼각선 신설이 핵심입니다. 같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발 KTX와 동시 개통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6.15km 길이의 단선 병렬 연결선을 신설하고 1.23km 구간의 기존선을 활용하는 등 공사 구간의 총 연장은 7.38km입니다. 2025년 개통되면 송도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20분, 목포역까지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도역과 초지역, 어천역 등 정거장 3개소를 개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KTX 노선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인천발 KTX가 필요한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교수님, 왜 필요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천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1호선이나 공항철도를 타고 광명역이나 서울역까지 가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국 광역시 중에서 KTX 타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대도시가 없습니다. 실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KTX가 다니지 않는 곳은 유일한 곳이 인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발 KTX는 인구 300만 광역도시로서 인천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나라 또 처음 철도가 개통된 경인선 개통된 지역이라는 또 상징성도 있고요. 특히 수도권의 한 축이자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대한민국 3대 도심에도 불구하고 KTX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취약한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일일생활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안상, 화성시 이르기까지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육 편의와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인천발 KTX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인천 시민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북부 쪽에 타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KTX가 있긴 있었다. 근데 그게 또 중간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다시 이게 인천발 KTX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그 검암역을 거쳐 운행했던 인천국제공항발 KTX 노선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용자 수도 적다는 이유였고요.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KTX 개통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강선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월판 구간이 개통된다면 광명역을 거쳐서 인천발 강릉행 KTX 이음 운행에 예정되어 있어서요. 그 동해, 문경, 부전행 고속 열차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월판선은 월곡과 판교를 잇는 철도인데요. 시흥에서 성남까지 좀 더 포괄적인 지명으로 시흥 성남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에서 강릉, 부산, 목포 모두 2시간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2시간대 갈 수 있지만 KTX 타기 위해서 2시간을 또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제2공항철도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인천국제공항발 고속철도가 재개통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2020년 7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이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이나 항공기에 비해서 탄소 중립 요소가 막대합니다. 물론 건설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탄소 중립을 이끌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교통 편의가 개선되는 건 물론이고 미래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25년으로 예상됐던 게 2027년으로 2년 정도 또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최근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도 교수님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선로라든지 궤도 공사에 있어서는 2025년까지 개통하는 데는 별 차질 없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로 위를 달리는 이제 철도 차량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차량 발주가 늦어지면서 개통 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코레일은 지난해 8월 달에 인천 수원발 KTX 차량 16량을 발주를 하고 입찰에 붙였습니다. 문제는 국내 하나밖에 없는 사실상 독점업체인 고속철도 제작업체인 현대 로템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응찰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코레일은 4개월 뒤죠. 12월에 또다시 발주를 하지만 역시 현대 로템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입찰이 두 차례에 유찰이 되니까 이제 코레일 측에서는 입찰 가격을 당초보다 한 3억 5천만 원 높인 54억 9천만 원의 세 번째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대 로템은 차량 한 대당 70억 7천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입찰에 또다시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다음 입찰 예정 공고일이 12월 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측의 가격에 대한 입장차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천발 KTX 차량의 납품 기한이 공고상에 보면 2026년 1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2020년 개통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차량 받는 것 자체가 26년도 말에 받기 때문에 2025년 개통은 물건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실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좀 큰데 김충호 실장님, 즉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인천 수원발 KTX 고속차량 입찰 과정에서 독점적으로 고속차량을 제작하는 현대로템의 갑질로 인해서 국가 철도 계획이 무력화됐다라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사태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지역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박찬대 국회의원이 현대로템의 철도 고속 차량 입찰 갑질 근절하고 인천 수원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을 촉구했습니다. 허정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현대로템은 2021년에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차량 입찰 총 16량인데요. 그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고속차량 공급 계획과 함께 인천 수원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20량 정도를 통합 발주를 한다 하면 일정하게 수익성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한국철도공사에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은 현대로템이 자사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철도 고속 차량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정부 입찰에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시킨 뒤에 단가와 수량이 오르면 수의 계약으로 원하는 가격을 받아가는 것, 이게 자체가 갑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한 고속 차량 제작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갑질로까지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비판에 해당 고속 열차 제작사에서는 해명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동 교수님, 사측에 내는 입장은 어떤 겁니까? 현대 로템은 인천바이 KTX 개통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고속철도 차량은 이제 구매 수량에 따라서 제작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제 주문 제작품이라면서 차량 발주가 16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그로 인해서 제작 원가가 크게 높아지다 보니까 입찰하게 될 경우 적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속철도 차량의 부품 개수만 12,0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런 부품마다 이제 발주처, 이제 코레일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시험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이제 검사마다 비용이 들게 되면서 제작 원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제조 원가나 생산성이 어느 수준 이상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발주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로템은 이제 원가를 낮추고 발주처가 원하는 예정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서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 수원발 KTX 16량뿐만 아니라 평택 오송선 120량을 합쳐서 통합 발주를 해달라고 로템 이제 코레일 측에다가 요청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대 로템이 한 2, 3년간 적자상 철도 부분에서만 적자 2, 3천억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순한 규모의 경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정 부분 적자를 국민의 세금 혈세로 좀 전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다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대안이 있다라는 의견을 또 맹성규 국회의원이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김충일 시장님, 어떤 의견일까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맹성규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천발 수원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과 관련돼서 2025년도에 일부 열차로 개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렇지만 정상 개통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맹성규 의원이 2016년도 철도공사가 차량의 초과 수요 대응용으로 계약해서 제작 중인 EMU320이라는 열차가 있다고 합니다. 2편성 총 16량, 인천발 수원발 KTX 규모하고 맞고요. 그래서 인천발 수원발 KTX 우선 배치를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의 허정식 박찬대 의원 또한 철도공사의 초과 수요 대응 차량 투입 검토를 촉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철도공사가 계약한 초과 수요 대응을 위한 차량이 2023년 12월에 납품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차량을 인천발 수원발 KTX에 투입하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시점, 이 개통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도 지금 뜨거운 관심사인데, 또 하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인천발 KTX 기점을 현재 송도역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를 인천역까지 좀 연장하자라는 부분도 이제 인천시에서도 실제로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동 교수님, 이 관련 좀 더 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고속철도 KTX 혜택을 더 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인천발 KTX 기점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발 KTX 기점 변경은 이제 박남춘 전 시장 시절에 발주한 월곶 판교선 KTX 이음 사전 타당성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기점 변경을 두고 연수구와 중구 주민들 간에 갈등도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정복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발 KTX 기점을 인천역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물론 않았습니다만은 경강선, 그러니까 월판선을 인천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을 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인천발 KTX 기점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 시장의 1호 공약이 재물포 르네상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KTX 기점이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와 함께 인천시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제 기점이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월판선이지만 어쨌든 인천발 KTX하고 같은 노선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되고 여러 아까 말한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지역에서는 인천발 KTX의 인천역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인천역으로 기점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웅 실장님,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구 쪽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중구 사회단체 56개가 모여서요. 월판선 KTX 인천 이음과 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를 위한 연합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KTX 이음과 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를 위해서 유치연합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KTX 인천역 출발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시너지뿐만 아니고 지역 발전을 간절히 원했던 원도심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원도심 혁신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KTX 인천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9월 15일 날 이후부터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3만 명 목표에 현재 한 18,000명 정도가 도달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월판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에 사업비 한 300억 정도를 추가하면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연수구 주민들은 신속한 개통을 촉구하고 먼저 송도역까지 신속한 개통을 하고 후에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정하게 기술적으로 아주 힘든 건 아니고요.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 단가 상승으로 400억 가량을 추가 지급하는 부분과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점이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인천발 KTX가 제2공항철도 사업, 그러니까 중구 원도심에서 영종도를 잇는 이 제2공항철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도 교수님, 인천발 KTX가 제2공항철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발 KTX 개통은 제2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KTX 기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역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제2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우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경제성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발 KTX 개통은 이런 문제, 즉 경제성, BC값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KTX를 타고 부산이라든지 목포, 강릉에서 바로 인천으로 올 수 있게 되고요. 또 만약 제2공항철도가 연계될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천 시민들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한 편익,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즉 BC값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두골, 영국의 히드로공항, 그리고 일본의 나리타 공항, 국제공항, 세계 유수의 국제공항에는 고속철도가 모두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천국제공항 말 KTX 노선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국제공항에 고속철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천발 KTX 개통으로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발 KTX가 제2공항철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가 추진이 되면 공항 접근성과 공항 경제권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발 KTX 개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해법이 사실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이동 교수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발 KTX 개통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코레일과 현대 로템 측의 입찰
가에 대한 괴리를 줄인 겁니다. 한 30% 정도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평택 오송선과의 통합 발주를 통해서 규모 경제를 이루고 서로 양보와 합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반드시 차량을 발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 로템이 계속해서 또다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뭐 수의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코레일이 하루빨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다른 추가 수요 열차를 통해서 체결된 차량을 인천발 KTX에 미리 투입하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보다 KTX 개통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택 오송선 차량보다 우선해서 차량을 제작하고 납품을 받아서 개통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KTX 기점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되 인천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런 걸 인식을 해서 예산 확보와 관련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시와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합 발주를 통해서 차량 납품 기한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공항철도와의 연계에도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치훈 논설실장님 해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네, 앞서 이도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독점적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협상과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까지 좀 나서서 주신다면 훨씬 더 대화가 빨라질 것 같고요. 인천역은 1899년부터 최초로 철도의 시발지로 상징성이 매우 큰 역이기도 합니다. 인천역발 KTX가 개통이 되면 인천에서 강릉 그리고 부산 목포까지 2시간대 단축이 되면서 300만 인천 시민이 직간접적인 교통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남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동서간 철도 간선망인데요. 국가 균형 발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수인선과 연계한 국가 철도망을 구축해서 인천, 경기, 서울을 잇는 수도권 남부 연계 철도망 완성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번 서명운동에 제2공항 철도 추진도 함께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는 2026년에 5차 계획에 반드시 재반영을 시켜야 되는데요. 5차 철도 국가 철도 교통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영종에서 월미도까지 철도라든가 아니면 지하 차도까지 연결을 하면 7, 8년 정도, 그러니까 2035년, 2040년이 되어서야 완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차에도 놓치면 기약이 없는 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공항 경제권 구축은 물론 영종의 도시화 형성과 함께 영종 인구 유입도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2국제공항 공항 철도도 좀 연결을 하고요. 제2공항 철도가 연결이 되면 공항에서 KTX로 경부, 호남, 경강선 등을 이용해서 충청, 영호남, 강원 지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고 경인 전철과 수인선이 동시에 연결이 되면 아주 중요한 노선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천발 KTX, 수원발 KTX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칭호 논설시장님은 인천발 KTX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향후 제2공항철도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발 KTX 개통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천발 KTX의 첫 사업 계획은 2021년 개통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연기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개통을 추진 중인데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인천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철도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더불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 이도영 교수님, 김칭우 논설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